네,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요즘 한참 이 국적 논란, 특히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냐, 아니면 조선인, 한국 국적이었냐, 뭐 이런 논란이 국회에서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원초는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죠. 청문회 때서부터 야당이 김문수 장관에게 질의한 거죠.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이었냐, 뭐 이거를 질문할 때 김문수 장관이 뭐 소신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 그때는 당연히 일본 국적이었다. 그러면서 이 상식적인 질문을 해야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민주당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향해서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냐, 어떻게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 국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서 아주 크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일제시대 때에 과연 우리의 국적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좀 국적이 어느 국적이었을까에 대한 새삼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주장, 일제시대 때에 한국은 대한민국이 없었고, 그때는 뭐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라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자로 강제 편입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적인 그거를 볼 때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 전에 법무부에서 이 국적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와 관련돼서 또 입장을 내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 글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읽어보니까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일본 국적자였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뭐 지원을 한다 할까요, 그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강제적으로 일본 국적이었지만은 일본인은 아니었다. 근데 이 국무장관, 그냥 국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관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다, 그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큰 잘못이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느냐, 이거를 지적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논란 때문에 또 이 손기정 선수, 마라톤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일제 시기에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던 이 손기정 선수까지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적 논란과 관련돼서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뭐 사실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강제 편입이 됐다는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는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지만은 우리가 일본 국적자, 일본인으로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정당한 대우를 받았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일본에서는 일본 국적을 부여했지만은 일본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조선인, 조선진이라고 이렇게 낮춰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강제 징집 대상, 어쨌든 그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그때 일제시대에 강제 병립이 되면서 뭐 우리가 일본 국적자가 될지언정 그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때는 나라를 잃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조선인으로서의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과 어쨌든 국적 분야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한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국적자로서 일본인으로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그때 일본 국적이 부여됐는지 여부 뭐 그런 거와는 별개로 우리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다. 일본인이 아니었다. 여전히 조선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 항일 독립운동을 펼쳐왔다. 뭐 이런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그냥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어떤 하나의 질문 포인트로 계속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의 이 국정 문제가 쉽게 가시지 않고 계속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999년도에 재해동포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포됐을 때 그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성립돼서 선포됐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해외로 간 사람들은 동포에 해당됐고 그 전에 어쨌든 그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동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나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배제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동포법 개정 운동을 이렇게 펼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죠. 2004년도 2월경에 최종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 개정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죠. 그 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거를 빨리 개정을 해라. 그래서 2004년도 2월에 최종 이 개정되는 재동포법 개정안이 다시 이제는 공포가 됐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2004년도 4월경인가에 국적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적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1949년 10월 1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신중국이 성립된 그 날을 해서 그 이전에 출생을 하거나 어쨌든 나간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어느 정도 한국의 호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친인척가 이런 게 이제 소명이 되면은 국적 회복 대상자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들이 상당수 그때 국적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적 회복 대상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은 어쨌든 1919년 3.1 운동과 그 다음에 그에 바로 출범한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그걸 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 국적을 그 당시에 부여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일제 시기를 그렇게 지나오게 됐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님의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의 국적법이 정식으로 마련이 돼서 한 게 1948년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 최초의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적법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국적을 어쨌든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전에는 이제는 별도로 그런 국적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1919년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그 정통을 이어서 그전에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게 2004년도 4월경일 거예요. 이 국적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국적 회복 확대를 하는 그런 시점을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제 시대 때에 어쨌든 일제의 나라를 잃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국적으로 편입돼서 대외적인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어쨌든 그때 상황이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쨌든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조선인, 더 나아가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 국무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어쨌든 이런 장관급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뭐 이거를 이제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뭐 역사적인 그 사실 그대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나라를 잃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국적으로 어쨌든 강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다시는 어떤 그러한 조선 치욕을 다시 겪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뭐 김문수 장관은 그렇게 해서 주안점을 가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우리 헌법 정신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일제 시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우리의 자유적인 게 아니라 위부 환경, 정말 나라를 잃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헌법 정신은 그 당시에도 한국인으로서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004년도에 이 국제법이 개정될 때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1949년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아서 한국인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호적이 그대로 살아있거나 여기서 출생한 사적이 있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그대로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학대 부여를 해줬다 이런 거죠. 그러나 한국 국적으로 회복을 하고 싶지만은 한국에 친인척이 없거나 한국의 호적상의 기록이 없거나 정말 이런 분들은 좀 국적 회복을 이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국에 생활하면서 한국 국적으로 넘어가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이면은 우리 혈통적으로 우리 같은 한 민족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한국 국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의 어떤 국회에서 또 김문수 장관의 어쨌든 그런 국적 논란 이런 과정 속에서 볼 때에 국민적 정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번 이 국적 논란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좀 미진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 국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뭐랄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에서의 국적 논란, 물론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어쨌든 서로 뭐랄까요, 이 정치 공방으로서 나온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립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이 국적과 관련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국적 여부, 그리고 일제시대 때의 이 국적 여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적 회복 그거와 이와 관련된 것을 좀 더 과감하게 학대 적용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그런 학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동포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